그게 큰 차이가 없고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그때보다도 오히려 높고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보다 지금 조금 낮긴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 아니, 과거에 비해서 네. 두 차례에 비해서는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이재명 독주론 사실상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강력히 원하는가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언론이. 그렇죠. 첫째.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 여론조사 뭐 박용진은 나름대로 본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뭘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지지층 위주다. 네. 뭐 무당파 일부 잡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 압도할 거다. 뭐 그렇게 이미 일찍 예상했는데 왜 그럴까에 네.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없어. 뭐 의원들만 뭐 친명으로 갈아탔다. 뭐 이런 기사들만 있지. 왜 당원들과 또 의원들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심층 기사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친문 지우기에 나섰다. 뭐 이런 프레임만 만들어요. 첫째. 네. 친문 지우기 뭐 소득주도 선장 1가구 1주택 이거 폐지했다. 강령에서 뭐 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네. 당원 80조 뭐 방패 방패로 이재명을 방패로 방패막이로 쓰려 뭐냐면 방탄. 예. 방탄 뭐랄까 방탄을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한다. 무리수를 둔다. 네. 이것도 프레임 하나 씌우고 있고요. 네. 그 유례 없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표현들을 막 씁니다. 네.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별로 안 한다. 그 얘기는 투표 안 한 사람들 중에 비명 당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네. 투표한 사람들이 친명 당원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당내 여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낮을까? 뭐 이런 얘기들만 질비하게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뉴스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나 뭐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현재 순회 경선 다니면서 당원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명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그 계속 저 뭐 요새 뭐 건건이 나올 때마다 그런데 뭐 자꾸 뭐 누구 대 누구 뭐 싸운다 붙었다 뭐 이겼다 누구는 어디에 붙었다 뭐 편은 이렇게 나눠졌다 친명이다 비명이다 그 최고위원 5명 중에 계속해서 친명 의원 4명과 뭐 이 표현은 거의 고정으로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속내나 아니면 그 숨어 있는 의미들이나 지금 왜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박시영 TV에서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박시영 대표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우리 고평이 언론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기성 언론의 상당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 이재명 노선을 견질해 왔습니다. 진보 매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노선이 기사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반 이재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재명은 솔직히 지금 그 아까 우리 그 단톡방에도 올려주셨는데 이른바 친문 계열의 그 의원들도 이제는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섰다는 거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친문 의원들이 왜 친명이 됐는지에 대한 조명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섰다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 이재명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이른바 기득권 그 엘리트 그 언론인 집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의원과 같은 부류의 비주류 흔히 말해서 정통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이런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고 좋아하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노선이 그냥 기사에 그냥 아무런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재명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기사에 이제 이재명 대 누구, 뭐 대 누구, 반명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싫지만 이재명을 중심에 놓고 기사를 써야 장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도 장사만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뭐 이재명이 뭐 예를 들면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이런 공약을 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이런 걸 조명을 안 하고 안 하죠. 없어요.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당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지금까지 발언한 것을 보면서 그렇죠. 분석 기사 네. 이런 게 나와야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상업적인 목적이 결부돼서 그 이상의 기사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시영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민주당 그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요, 솔직히
한두 개 정도는 박용진 후보와 음. 특히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성 언론들의 이 지원 사격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잖아요. 제법 받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적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한두 개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네. 박용진 비판 기사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네. 지원 사격을 하고 이거 있기 비슷한 때문에. 거예요. 예전에도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조금박해 얘기할 때 조금박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왜 많이 나올까요? 민주당 때리기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 실제로 그 김혜영 전 의원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기사거리를 많이 주니까. 많이 주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최고위원 할 때 김혜영 의원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기까지는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그렇죠.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네. 발언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뭐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 섭외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와 비슷하게 박용진 의원 지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미디어 단독 노출 분량을 따지면 박용진 의원 제법 많습니다. 많죠. 상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노출돼서 단독으로 시간을 가진 경우는 미디어에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상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그 구도로 붙여가지고 친명, 뭐 비명 이렇게 나누는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이고 박용진 의원이 뭘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잘 없어요.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도전하지 않고 네. 최고위원 선거에 만약에 나왔으면 3위에서 5위권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상대적으로 한 10%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당대표 뭐 15, 20 정도 나오잖아요. 네. 최고위원 하면 한 10% 정도 나올 겁니다. 네. 대략. 네. 그러면 3위, 5위 싸움에 간신간신 끼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 고민정보다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리그에 가서 2등하고 있지 이쪽 최고위원 리그로 내려오면 네. 별거 없는데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죠. 아니, 박용진 의원은 그 대선 지난번에 대선 출마했을 때도 그럼 마찬가지고 이번에 당대표 출마 그러니까 그 출마 자체만으로도 자기 급을 그만큼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 급에 올라갔는데 근데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대선 때는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 안 나고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도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 별로 기억 안 납니다. 자. 일단 그걸 한번 좀 볼게요. 그 투표율이 낮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이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 볼 때도 과거에 당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하죠.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네.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그 있습니까? 누가 일일이 다 기록하고 다녀. 그러니까 대선 때는 네. 당연히 관심이 높으니까 투표율이 높지만 네. 당대표 때는 과거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실증적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해찬 당대표 시절, 그다음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 예.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실제로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중간 결산 지금 이 시점에 충청권까지 투표 마친 시점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어떤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2018년,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당대표 시절, 이낙연 당대표 시절, 송영길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34.68, 41.03, 42.74인데 지금 예. 제일 위에 지금 적혀 있는 저 숫자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율 37.69. 뭐 호남하고 수도권 나중에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큰 차이가 없고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그때보다도 오히려 높고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보다 지금 조금 낮긴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 그렇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오히려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 아니, 과거에 비해서 네. 두 차례에 비해서는 대선 패배 직후에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세론이 강력하잖아. 강력하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은 것뿐이지 네. 이게 크게 낮은 수치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절대 낮은 수치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나 수도권이 또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 언론에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배치하는 것 자체가 프레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비명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측.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
비명이 많을 거다. 그럼 그 뒤에 응. 왜 많은지 근거를 붙여줘야 되잖아. 붙여줘야지. 없어. 아니 친명도 많겠지. 왜냐하면 이미 될 거 아니까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까 우리 저 띵구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언론이 이재명 싫어하나 보다. 이 말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이재명 싫어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도 다른 형태로 할 것이 난 제법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른 대안들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이 설명해야 돼. 나는 그리고 예. 사실 당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죠. 그건 확실하죠. 원래 모수가 커지면 어렵거든. 투표율이 좀 확실한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야지 해석할 때. 또 아까 말한 대로 싱거운 게임, 대세론, 네. 그다음에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서 요즘도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한 발 거리를 둔 분들이 당원들도 많아요. 좀 있어요. 솔직히 네. 그 보시면 알잖아요. 주변들 그럼요. 보시면 네. 티 그런 나죠.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지자체 관계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총 1억 8천만 원 비용으로 매출 25억 달성해 놀라운 성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제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에 입점 후 해당 방송들을 통해 광고하세요. 놀라운 팬심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박시영닷컴